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에 발생한 정전 사태로 1,9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총 사업비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천문학적 규모인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에는 막대한 재정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벼를 수확한 논에 벼를 한 번 더 재배하기 위해 또 모내기를 하는 이른바 이기작 재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에서 실시됐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일부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어젯밤 광주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 전체 전기가 끊겨 1,900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에 불이 들어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아파트 7개 동 1,884세대에 일제히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한여름인데 냉장고라든가 김치 냉장고라든가 음식이 들어있는 거 그거 어디서 보상해야 됩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영세민들 아닙니까? 전기가 끊기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주민 2명이 20분간 갇히기도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에 발생한 정전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거 황당한 이 방은 좁제 선풍기 하나 가지고 산뒤 이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잠을 못 자게 밖에 나가 있다가 와서 본 게 뭐냐 이 꼴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체 응급복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한전이 복구에 나선 끝에 정전 발생 3시간 만인 밤 11시쯤에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전기 지금 아직 안 들어온다는데? 한전은 자체 선로 개통에선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비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전기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설비가 오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벼를 수확한 논에 또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재배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건데 벼농사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해령면의 벼 조기 재배단지. 따사로운 햇살 아래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논 바로 옆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만생교보다 2달 남짓 늦은 것이지만 때늦은 모내기가 아닙니다. 조생종 벼를 수확한 뒤 6일 만에 다시 그 자리에 모를 심는 것입니다. 1년에 벼농사를 2번 짓는 이기작 재배는 전국 처음입니다. 시범 재배 면적은 2헥타르. 재배농민은 이보작으로 약초를 재배해왔으나 수입산에 밀려 값이 떨어지자 대신 벼를 선택했습니다. 이모작으로 택사를 재배하는데 이게 기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벼 이기작으로 심은 것이 한 방법이겠더라고요. 이기작 벼 품종은 조생종 우수 품종만을 교배해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개량했습니다. 생육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벼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뽑아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농협은 오는 10월 수확량을 보고 이기작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신기술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시도된 벼 이기작 재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벼농사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 전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지역 농수산물 수출은 4,315만 8천 달러로 전달보다 16.3% 늘었습니다. 올 초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과 환변동보험 보장 내용 확대 등으로 4월부터 농수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한 내년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일직비와 숙직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장 여비도 한 달에 13만 8천 원 안에서만 쓰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노조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미 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 조례로 기준을 정해뒀는데 정부가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다. 자치제도를 억압하고 억압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통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대선 공약에 쓸 복지 예산은 많은데 세 수입이 상반기에만 10조 원 정도 줄어들면서 지원할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복지 지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대한 SOC라든가 지역의 경제 정제, 문화 쪽에 같은 재원이 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엔 세계 수영대회 파문에서 보여주듯 정부가 예산 지원 여부를 징벌적 수단으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예산과 취득세 인하 등을 놓고 번번이 맞서왔습니다. 여기에 정부 곳간이 비어가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서정성 광주시 의원은 세계 수영대회 총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영대회 운영비가 애초 635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수영연맹 자료를 보면 대회 운영비가 1,000억 원, 수영진흥센터 건립비 1,000억 원, 선수촌 건립비 8,000억 원이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회 운영비의 경우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늘어났으며 수영진흥센터와 선수촌 건립은 민자로 지을 계획이어서 예산이 들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광주 전남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 빈곤층 비율도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많아 가난한 지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구조 프로그램인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3천만 원으로 불어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묶여 있어요? 지금 200만 원 돈. 200만 원 돈. 급여가 들어오는 동시에 막아버렸으니까. 올 2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244명에 이릅니다. 1분기 1,099명에 비해서 무려 13%가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전남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2,343명에 달합니다. 하루에 13명꼴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셈이어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연체 30일에서 90일까지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90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근로 빈곤층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비율이 전남은 6.2%, 광주는 5.8%로 제주에 이어 가장 높습니다. 이 지역 근로 빈곤층은 전국 평균 4.3%를 크게 웃돌아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지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경찰이 나주 혁신도시 일부 공정에서 부실 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와 건설업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나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가 부실 공사를 했고 이 업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가 조기 준공 승인을 해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한 서류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공사 현장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구리 등을 훔친 혐의로 31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물상에 침입해 시가 100만 원어치의 구리와 동판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신축 공사 현장과 고물상을 돌아다니며 50차례에 걸쳐 4,300만 원어치의 구리를 훔친 혐의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신축 공사 현장 매몰 사고에서 매몰인부 전원을 구조한 광주 광산소방서가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긴급구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당시 인면구조를 했던 소방대원 등 15명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공사 현장 매몰 사고에서는 매몰자 6명이 9시간 만에 전부 구조된 바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영유아에게 고열과 두통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 5월 44.6%에서 6월과 7월 각각 62.9%와 61.9%까지 높아졌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균성 수막염이나 수족구병 등에 걸리며 고열과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름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강이나 호수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상레포츠의 세계를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터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똑바로 일어서야 하지만 물 위에서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벌써 시원스레 물살을 가르는 수상 스키어가 되고 싶지만 몸이 맘먹은 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힘들어갖고 못하겠어요. 아무튼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요령이 없어갖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갖고 힘들어요. 지상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고 한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나면 수상 스키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즐기는 레포츠는 수상 스키와 웨이크보드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정도로 짜릿한 재미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부터 어머님들까지 가족 단위로 많이들 배우고 있어요. 저렇게 작은 애들. 바나나 보트 등 수상 놀이기구도 호수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즐기는 레포츠는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장비는 필수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서남의 외딴 섬인 우이도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사구, 모래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사구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서 직선거리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우이도.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인 이 섬에는 마치 사막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사구가 해변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56m, 면적 2만 4천 제곱미터로 바람이 모래를 운반시켜 만든 풍성사구입니다. 자연의 걸작품인 우이도 사구는 하지만 해마다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촬영한 우이도 사구와 비교해봤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밑부분부터 많은 풀들이 자라면서 사구 규모가 거의 3분의 1가량 축소됐습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모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생이 많이 침입이 돼가지고 식생에 의해서 바람이 융통되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모래가 이동되지 않고 쌓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2년 전부터 1년에 2차례씩 북서쪽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식물을 제거하고 정밀 장비를 통해 그 결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연구원이나 항공 측량 하시는 분과 같이 해서 지금 1년에 2번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제거 작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런 작업의 효과 여부를 측정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 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풍암 6번과 송정 19번, 봉선 27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에 단속 카메라 8대를 추가로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9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대류번의 불법 주정차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버스 전용 차로의 주행 속도도 빨라져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채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신비의 웰빙 과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의 주산지인 전남에서 요즘 무화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무화과 시설하우스입니다. 푸른 잎 사이로 무화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붉은 속살이 드러난 무화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암과 해남에서 무화과 수확이 본격화됐습니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은 당일 판매할 물량만 이른 아침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빈혈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확과 동시에 전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칼슘이 많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고 아주 맛있는 과일입니다. 45m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소지붕 연동형 하우스에서는 안정적인 무화과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우스 천정 환기창도 일반 하우스보다 2배 많이 설치해 무화과 품질도 향상됐습니다. 온도가 3, 4도 정도가 낮아가지고 충분히 그 동화작용을 할 수 있어서 당도가 높고 또 수량성이 다른 데보다 한 10%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맛이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무화과 수확은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른바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야구를 통해 교류하는 달빛야구제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 불량구장에서 두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친선 경기를 갖고 신축 야구장과 국립 5.18 묘지 등도 함께 견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광주와 대구시 체육회가 체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1회 1.3실점을 올렸지만 3대5로 역전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5경기에서 1경기만 승리했던 기아는 이번 주 첫 경기를 또 패하면서 39승 2무 41패로 종합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무기력한 경기가 계속되자 일부 팬들은 선동열 감독 퇴진까지 주장하며 불만과 함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